안녕하세요, 정 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필터링에 이어서 오일닷 기법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사진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유화물감 여러 색을 번갈아 가며 점을 찍어주고요. 붓으로 용제를 묻힌 붓을 이용해서 세로로 닦아주며 부드럽게 쓸어내려줍니다. 그럼 오일닷 기법은 왜 쓸까요? 사실 필터링으로 색감 변화를 주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형의 표면이 단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필터링은 한 가지 색만 쓰니까요. 그래서 여러 색을 표면에 남겨서 단조롭지 않게 해주고요. 또 쓰기에 따라서는 필터링과 같이 모형의 표면 전체의 색감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먼지가 아래로 쓸어 내려져서 스트로크를 남기는 모습을 표현해 줄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유화를 쓸까요? 유화물감은 아시다시피 미술에 주로 쓰이는 재료죠. 그런데 모형에서도 유화물감을 꽤 흔하게 씁니다. 유화물감은 건조가 느리고 질감이 두텁게 올라가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모형에서 쓰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유화물감이 부드럽고 점착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끈적끈적거리고 표면에 잘 남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화는 완전히 지워지기 어려운 물감인데요. 도리어 그 성질을 이용해서 표면에 유화를 쓰고 그 다음 닦아내주면서 모형에 은은한 색감을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엔 유화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소개드릴 블렌딩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라데이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유화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오일닷 기법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유화물감이에요. 저는 오일닷 기법을 주로 할 때 옐로우 워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토색이죠. 그리고 울트라마린 블루, 그 다음에 흰색, 화이트 중에서도 티타늄 화이트를 써주고요. 마지막으로 번트 엄버, 갈색이죠. 꽤 진한 갈색이에요. 이렇게 4가지 색을 사용해 줍니다. 용제는 2가지를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에나멜 신나가 있고 그 다음에 브러쉬 클리너 용액, 흔히 말하는 붓바리 용액이 있습니다. 둘 다 사용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붓바리가 냄새가 덜 독한 편이기 때문에 냄새에 민감하시다면 붓바리를 써주셔도 됩니다. 원래 이 붓바리 용액이 유화를 할 때 쓰라고 있는 도구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 오일닷 기법은 유화로 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막붓과는 다른 조금 더 가는 세필붓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평붓, 또 평붓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T55A 전차를 이용해서 오일닷 기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하시기 전에 유화를 두꺼운 도화지 위에 짜둡니다. 유화에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 컨트롤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에 미리 짜두고 유화 기름을 살짝 빼내주는 거죠. 종이는 두껍고 코팅이 안 된 용지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명암이 제일 좋아서 명암을 쓰고요. 기름이 빠지고 나면 그대로 작업을 하시거나 별도의 팔레트에 옮겨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물감을 짜볼게요. 많은 양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짜줍니다.
이런 식으로 유화 물감을 짜주고 가운데 약간 공간을 남겨주고 기름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려 줍시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T55A 전차의 이 오일 닦기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필로 유화를 소량 찍어서 닦아서 양을 조절해 준 다음에 모형의 표면에 찍어 올려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화는 색이 표면에 많이 남는 물감이기 때문에요. 너무 유화 물감을 많이 찍어 올리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처음 시도한다면 적게 찍어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 가지 색 도트를 마쳤으면 이렇게 용액에 붓을 깨끗이 빨아주시고요. 용액을 잘 닦아낸 다음에 그 다음 색을 써줍니다. 점을 교차로 찍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점묘라는 효과가 있죠. 다른 색의 점들을 여러 개를 찍어서 색깔이 서로 섞여 보이게 하는 효과, 그런 효과를 자연스럽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옐로우 오커 사이에 군데군데 찍어져서 색감이 너무 누래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실수했어요. 농도를 잘못 조절한 건데 농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탱크가 낡았으면 표면에 흙먼지만 쌓이질 않겠죠. 약간 녹이 좀 올라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번트 엄버 갈색을 사용해서 그런 색감도 조금은 내주는 거죠. 이 번트 엄버 갈색이 많아지면은 전체적인 모형의 색감이 붉어지고 어두워질 겁니다. 그게 의도하는 효과가 아니라면은 갈색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루고루 적당히, 너무 규칙에 맞춰서 교차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면에 점이 고루고루 들어가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배연기라고 하던가요? 이쪽 부분은 미리 갈색을 많이 줘서 느낌을 내도록 합시다. 이쪽은 열 때문에 녹이나 이런 게 많이 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갈색을 넣어주면은 큰 티는 안 나지만은 조금 색감 느낌이 다시 잡히기엔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울트라마린 블루는 갈색을 약간 중화시켜 줄 때 써요. 갈색이 센 색이니까 블루로 조금 중화시켜서 모노톤으로 만드는 거죠. 모노톤, 즉 회색이나 이런 회색 같은 색, 이렇게 채도가 덜한 색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평붓으로 쓸어 내려보겠습니다. 적당히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뭉친 부분은 좀 좌우로 스트로크를 해서
닦아내 주셔도 돼요. 아예 닦아내 주셔버려도 돼요. 자, 이렇게 쓸어 내려 주시면 되는 기법인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려 있는 느낌이 진하게 남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쓸어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쓸어 내리되 이 느낌을 살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가끔은 붓을 이렇게 세워서 스트로크를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세게 닦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저분하게 남았다 싶은 부분들을 깨끗한 용액으로 다시 한번 쓸어내 주면서 마무리도 해주는 거죠. 포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어내리면 되겠죠. 원형이기 때문에 스트로크가 그렇게 남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색들을 자연스럽게 섞어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주면서 좀 들떡 닦인 부위나 좀 어색하다 싶은 부위는 클리너로 조금씩 또 터치를 줘서 다듬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충 포탑만 일단 오일 페이딩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런 부위에 색감들이 좀 다채롭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사진으로도 또 보여드리면 더 잘 보일 겁니다. 지금 아직 완전 건조가 안 돼서 조금 광택이랑 이런 게 섞여서 보이긴 하는데, 좀 더 마르고 난 뒤에 보면은 그 색감 차이가 좀 더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오일의 성질과 스트로크와 쓸어내림을 이용해서 유화가 지나간 색감과 자국들을 남겨줘서 모형의 색감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일닷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일닷 기법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설명 보셨는데요. 사실 유화, 즉 오일 기법은 이 오일닷 기법 외에도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에서 유화 기법을 모두 설명드리자면은 한도 끝도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드리고요. 앞으로 기회가 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기법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유화 물감을 이용해서요, 그 쓸려 내려져오는 표현을 강조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흰색보다 조금 더 노란 네이플스 옐로우라는 색, 네, 이 정도 색감인데요. 이 색깔을 써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흰색을 쓸어 내려주면서 좀 위에는 번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얀 스트로크를 강하게 남기는 거죠. 하얗게 먼지가 표면에 쓸려져 내려서 표면에 면감의 느낌을 살릴 때 이렇게 스트로킹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또는 이렇게 하얀 물감을 한 면 위에만 줘서 한 면만을 좀 더 밝게 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유화 물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래로 쓸어내리는 게 아니고 면이니까 면을 따라서 안에 물감이 머물면서 닦아내준다는 느낌으로 스트로킹을 해주셔야 돼요. 자, 또는 모서리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을 하이라이팅을 할 때도 쓰일 수 있는데요. 유화 물감을
흰색을 써서 아주 세심하게 하이라이팅을 주고자 하는 모서리에 세심하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평붓을 이용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평붓이어도 괜찮아요. 조심스레 펴주고 퍼뜨려 줌으로써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부드럽게 남기는 거죠. 유화의 특징인 점착성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은은하면서도 이 하이라이팅이 퍼져 있죠. 부드럽게 닦아내긴 했지만은 닦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유화를 쓰는 이유예요. 남기 때문에 크게 잘못됐을 경우 수정이 어렵지만 남기 때문에 도리어 부드럽게 색감을 남겨서 자연스러운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팅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차에 보면은 녹물이 흘러내리는 표현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그 표현도 유화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번트 시에나라는 색이고 요게 좀 더 붉은기가 있기 때문에 이 색을 이용해서 해줘 볼게요. 한 군데에 찍어주고 이렇게 녹물을 그려줍니다. 약간 삐뚤삐뚤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평붓을 사용해서 조금 닦아내서 하고 아래쪽을 많이 닦아내주면서 이렇게 녹물이 흘러내린 효과를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유화 물감은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유화 기법들을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유화 작업을 하실 때 주의사항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화는 점착성, 끈적임이 강합니다. 그래서 옷에 묻으면 지워지기 너무 힘듭니다. 긴 소매 옷이나 이렇게 입으셨을 때는 꼭 소매자락 조심하시고요. 팔토시와 앞치마를 쓰시거나 헌옷을 작업복으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작업복이에요. 작업복을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유화가 묻었어요. 그러면은 휴지로 덩어리를 이렇게 빼준 다음에 닦아내고, 보세요. 닦아내면서도 퍼지죠. 그 다음에 클리너 용지 액을 이용해서 팍팍 문질러서 닦으면은 어떻게든 좀 닦이는데요. 근데 그래도 티가 남거든요. 이거는 또 유화를 묻은 즉시 닦아줘서 그나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곤란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비눗물로 또 빨아줘야 유화가 그나마 좀 제거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남아요. 그래서 유화 작업하실 때는 꼭 옷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화 작업 하신 다음에는 손이나 이렇게 유화 물감 묻어 있는지 꼭 확인한 다음에 돌아다니시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도 유화가 점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점착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결국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묻으면 완전히 닦여지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못 지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이라이팅을 할 때 유화가 너무 많으면 의도치 않게 너무 넓은 곳에 색감이 배어버리기 때문에
유화는 세심하게 컨트롤을 해주시고 조금씩 써주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유화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유화 광택이 나버립니다. 근데 이 광택은 잡아주기가 꽤 힘들어요. 이게 클리어를 좀 뿌려주면 되긴 하는데 클리어를 뿌려도 그 광택이 완전히 지지 않거나 좀 그렇습니다. 표면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유화를 표면에 너무 덕지덕지 바르시게 되면은 좀 그런 광택이나 아니면은 표면에 균일도라고 해야 될까요? 질감의 균일도에 문제가 발생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화는 과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당히 조금씩 사용하면서 쓰면서 그 사용량을 늘려가면서 감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오일닷 기법과 유화 물감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오일닷 기법은 표면 전체의 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터링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필터링으로 느낌을 잡아주고 오일닷 기법으로 색감을 좀 더 다양하게 해주고,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을 저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시면서 둘 다 써도 되고 아니면 한 가지 방법만 써도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다 보면서 마음에 드는 느낌을 골라가시면서 방법을 정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을 또 소개해 드리면서 모형을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